기보가 나를 쳐다본다. 나가라. 수줍은 소녀야. 기보는 유비를 덮치고 카오 앞에서 비명을 지른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아기에 대해 노래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흥분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거의 들리네요. 뜨거운 파도가 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운 여자가 나를 쳐다보았다. 츠메는 가방에서 카미를 꺼낸다. 이것에 대해 외쳐라.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DNA 검사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운이 없다. 오토의 목소리가 너무 강해서 간식을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가 무섭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오토는 칸고시를 노려보며 내일까지 닥쳐라고 말했다. 나는 좋은 미소를 지으며 떠난다. 흐릿한 물속에서 딸의 작은 목소리가 나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나는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네,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누구도 DNA 검사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토기보의 룰을 뒤집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다카하시 미도리. 연주 이사이입니다. 불꽃놀이는 마치 생교슈후처럼 부드러운 균열을 냅니다. 오토이 코헤이와 나는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 마음이 뺏겼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커다란 눈꺼풀이다. 긴 속눈썹은 눈매를 더욱 돋보이게 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게 다야. 코헤이 성벽에는 고대부터 인디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쿠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눈에 첫눈에 반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코헤이는 평소처럼 짜증을 낸다. 그 사람은 친절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꽤 터프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미도리 씨, 계속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보를 처음 만났을 때 코헤이처럼 기보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이중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족이 맺게 될 관계에 대해 알아보세요. 저도 쌍꺼풀이 있어서 아기 낳으면 틀림없이 실수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마음속에 숨기고 있어요. 어머니, 미도리를 돌봐주세요. 오어토가 이렇게 말하자 자이보는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큰 아들을 둔 노인이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족에게 입양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루. 신칸 시커트소는 준초와 동일하며 모든 사다리에 적합합니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도록 바쁘고 주도권을 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끔은 같이 나가기도 하지만 가끔은 휴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잘 지냅니다. 빨리 집에서 나가서 떡볶이 먹고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플레이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손가시 하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나도 기쁘다. 기지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료코는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축복받은 일이다. 성게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온화한 균열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미도리야, 오늘 식사도 맛있어. 당신의 사랑은 항상 최고입니다. 유쇼코지, 코헤이의 말에 따르면 균열의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 보세요. 정말 즐거웠지만 둘이는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 둘 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재미가 없어요.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기보 모마고에게는 내 마음속에 있고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입에 넣어보세요. 우리 가족의 확장. 욕구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나는 간다. 코헤이의 아이들이 우리를 방문할 때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내 아이들은 모두 이 눈을 물려받았어요. 아이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흐릿해질 것입니다. 코헤이는 가족의 집에 먼지가 있습니다.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이 표범을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헤이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 통통했어요. 별이녹한 자매들도 모두 나를 사랑했습니다. 기보는 종종 고헤이노 쇼키의 샤신을 꺼낸다. 확실히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백조처럼 생긴 두 개의 눈꺼풀을 가지고 있었고 매우 통풍이 잘 되었습니다. 그냥 의자. 아이들도 코헤이 같은 걸 핥아주면 기쁠 것 같아요. 이러한 장애물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의 균열을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둘 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어떤 아이를 갖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니요, 남자아이라면 야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코헤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종 그런 꿈을 꾼다. 그 자신도 학생 시절 야구부에서 활약을 많이 했고
그 경험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자라면 피아노를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영도 좋을 것 같아요. 몸에 좋습니다. 어렸을 때 했던 일을 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가족은 노는 걸 잘 못하는데 나는 피아노, 배구 같은 걸 해요. 사람이 없어서 다양한 세탁 후 빗을 구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이 온갖 종류의 신체 활동을 하길 바란다. 강하고 강하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이다. 내 인종은 머리가 크다 좋으니까 편한 곳에서 잘 자랄 거라고 확신해요. 코헤이는 항상 철저하게 자신을 청소합니다. 특히 옷을 완전히 덮었을 때 옷에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백조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고 밝게 지내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토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보 모마고의 집에는 남자 아기가 있는데 가끔 아기를 위해 털을 꺼내기도 합니다. 거미를 잡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고노카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 코헤이에는 귀여운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오른쪽 오나는 당신이 여기에서 귀여운 작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기보는 미래의 태아를 위해 과자를 만들고 있다. 모양부터 나는 면화집에서 내가 축복받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한 청어 불꽃놀이가 생명의 조짐을 보였을 때 내 눈에는 비가 쏟아졌다. 그것은 곧바로 고헤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의 목소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사실 나 지금 집에 갈 예정이야.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소리가 난다. 햇빛을 보면 하나타바를 들고 싶어지네요. 기보에게 알리자마자 기보가 찾아와 산님과 기쁨을 나눕니다. 축하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헤이도 림프켄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 둘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이것은 훌륭한 식사가 될 것입니다. 코헤이의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다. 작은 호리병박이 먹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기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뱃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나의 미소가 되고 코헤이도 가끔 내 배에 손을 얹고 나는 그녀에게 잘 지내는지 부드럽게 물어본다. 기보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코끼리는 코끼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이 가득하고 바다에서 번성하고 있어요. 나는 이 나무가 완전히 자라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행복한 균열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기 침대를 촉촉하게 유지해야 해요. 코헤이는 나이가 들면 이쿠지서를 읽고 아기용품을 본다. 나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일해왔습니다. 이런 친절한 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아기가 여자아이일 때 그럴게요. 코헤이는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곧 그의 뺨이 사라진다. 시청하는 동안 그녀는 나에게 나도 여자를 좋아해요. 그들이 녹색에 나올 때 얼마나 귀여운지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대답을 줄 것입니다. 여자인 걸 알고 기뻐요. 앞으로도 귀여운 풍선을 많이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기보는 그 여자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곧장 어둠 속의 작은 마을로 갔다. 집을 짓기 시작하는 기쁨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슈산을 향해 전진하면서 행복한 균열이 계속된다. 나는 간다. 닌신 세이카츠는 준초입니다. 앉아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 딱 좋아요. 커틀릿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배가 점점 커지면서 아기는 행복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뚝 솟아 있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내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손길은 너무나 따뜻하다. 나도 행복하다. 기보는 그 아기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튀게 만드세요. 당신이 여자라면 귀여운 풍선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즉시 나를 위해 베이비 퍼플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질수록 내 숨소리도 더 커집니다. 첫 남편에게 갔을 때 너무 신나서 너무 피곤했어요. 나는 종종 잠들지 못하는 문제를 겪는다. 그럴 때면 코헤이는 괜찮아. 같이 있어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나에게 다정하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대로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긴장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헤이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보야, 걱정하지 말고 말해주세요. 내가
항상 도와줄게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집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이도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 확신해요. 목소리의 소리도 변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도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경주는 온전히 채워져야만 할 수 있는 경주이고 나도 2배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경주를 달리고 있다. 끈적끈적한 눈꺼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 조카는 눈꺼풀만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모,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아기의 손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서둘러 말하자 코헤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방에서 나갔다. 나는 떠난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물고기가 자주 찾아오는데 껍질을 보자마자 생강 스틱 이 일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갓난아기를 안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고 싶다. 뒤에서만 보세요. 기보 표면에 보풀이 자랍니다. 그러자 코헤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내 딸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고 나와 함께 있어도 내 딸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명심한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우울해진다. 무슨 뜻이에요? 물론 그것은 당신 것입니다. 히테노코가 태어날 리가 없어. 그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코헤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카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나에게 다가온 슬픈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갈등이 됩니다. 정말 다릅니다. 나는 놀라지 않습니다. 늘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몸은 여전히 산호초 속에 있다. 움직이지 않는 강자입니다. 풀려고도 하지 않은 노래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TNA와 캐치의 키가타 캔사를 플레이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내 상의는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정신을 잃고 너무 태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더라도 그들은 감동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당신이 포기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나오세요. 수줍은 여자여, 가장자리를 알아라. 이토기보 코헤이의 추운 날씨가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칸고시는 피곤한 기분으로 방에 왔지만 코헤이는 케이트의 것입니다. 알았어. 난 돌아갈게. 결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짜증나는 짓을 하게 됐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코헤이는 그저 어린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강인함을 보여도 그들의 감정은 여전하고 고집스러웠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마 농담일 겁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그 말에 완전히 압도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무력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코랄의 몸은 견디기 힘들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목이 막힌 소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미 지쳤습니다. 어큐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딸과 전혀 관련되지 않습니다. 결국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됐어요. 빗자루로 물을 청소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카오헤이는 항상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딸을 부르며 그녀를 진짜 딸로 인정하지 않는 치치오야. 나는 이 조건에서 그것이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연구의 지속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의 지속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뭔가를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이는 나에게 너무 친절했고 기보는 끝까지 나를 계속 괴롭혔다. 그냥 걱정돼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끄러움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미도리 신지시네가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던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럴 것이다. 나는 새로 태어난 딸을 안고 집을 나섰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잠시 비즈니스 호텔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녹다.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동안 나는 끝없이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옷을 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마음이 바뀐다. 이 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의 이름은 메이로 지어졌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진이의 학교에서 작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금 안도감을 느낍니다. 야치는 쉬우나 크기가 작아 체질이 어렵지만 그래도 채는 있다. 나는 매우 감사하다고 느낀다. 미혼모로서의 요구는 가사도우미의 요구보다 더 엄격하고 아기도 아이를 안고 일자리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아기가 자는 동안 딱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뜬금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끔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어린 메이인 척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낸다. 메이는 3살 때 감기에 걸려 직장을 쉬어야 했습니다. 류는 피곤해 옷을 벗으면 더 이상 물이 없고 스스로 옷을 바느질합니다. 메이에게 자주 먹게 하더군요. 괜찮아요. 엄마 배불렀으니 배고프지 마세요. 비록 내 감정을 과시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였다. 즐겁고 신나는 게임들이 생각나서 배가 아프네요.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피아노, 발레, 수영 등 자신의 뒤를 이어 연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꿈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나는 젖은 옷을 입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숨을 쉬려고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것을 읽을 것이다. 메이는 나이가 들 무렵 빚만 드는 법을 배웠고 당신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작업량과 생산량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균열이 있습니다. 메이, 미안해요. 나는 항상 늦게 도착한다. 밤낮 없이 일을 해서 피곤하면 지쳤어요. 그래도 메이의 그림을 보면 모든 피로가 다 씻겨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빛 역할을 하면서 메이를 보살펴준다. 균열은 대머리 정말 오랜만이군요. 어느새 그 작은 아기는 책가방을 메고 다닐 만큼 커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강에 들어갈 때에는 천을 사용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먹을 것을 찾고 친구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받고 뭔가를 해보세요. 나는 자고 있다. 엄마, 제 사이즈가 좀 크네요. 더 큰 것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바로 딱 맞는 양이에요. 그럴 것이다. 머리를 흔들고 있는데도 밥그릇에 담긴 음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느낌이 들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메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는 학교에서도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빠른 속도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자주 칭찬을 받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메이는 나에게 정말 친절했어요. 메이는 혼자 키우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낀다. 메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까탈스러운 분들이 늘었어요. 하나뿐인데 큰 이름이고 사연도 같고 사람의 이름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면 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끈적해집니다. 생강이 피어오르자 메이는 잠자리를 공격했고 그 형태로 커다란 쿠노히토가 칸도를 합니다. 검의 힘에 놀라서 더 추가했습니다. 뻗고 싶은 느낌이 강해진다. 돈이 없어도 가족의 자원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이카이였던 것 같다. 글쎄요.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요. 사이 씨는 어떤 소녀의 말에 놀랐지만 그녀의 꿈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재미있다고 꾸짖는다. 나무의 작은 화분에 꽂아두자 메이가 갑자기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친구인 코우시가 그 말을 했을 때 너무 기뻐서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이는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광고 오디션에 나갔습니다. 첫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슬픈 날이었지만 메이의 기쁨은 진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습니다. 노예도 나도 불안해진다. 그 광고는 게이노 저머쇼 노세초로 이어졌습니다. 토지는 세라이저가 결국 네이오코와 함께 남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키워보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메이와 세리자가 제작에 임하게 되고 사이시는 작은 아이부터 시작해보자 아이들의 인생을 가지고 놀고 있는 메이의 모습은 정말 재미있다.
이 기본서를 함께 읽어보자. 내가 당신을 훈련시킬 것이다. 방과 후에는 거실 테이블에서 메이 옆에 앉아 기본적인 내용을 펼쳤다. 우리는 함께 대사를 읽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내 인생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된다. 메이는 부지런히 뚜껑을 쌓고 그녀의 작업은 점차 확장된다. 나는 그것을 내 눈에서 볼 수 있다. 드라마 초반부터 장면이 점차 전개된다. 가프에 걸을 때 먼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메이, 정말 잘 지내요. 나는 먼지로 덮여 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응원해주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예전의 어두움이 모두 벗겨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당신은 될 수 있습니다. 메이가 어렸을 때 카노조는 드라마 줄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만 규라. 그 무렵부터 아키히코는 카노조의 서포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은 메이의 미래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타코하시 씨와 메이짱은 정말 똑똑해요. 이제부터 재밌게 놀아볼까 뿐입니다. 아키히코군은 쿠노아카 타테렌토의 발전을 이끈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고 메이의 일과 학교 일을 자세히 추적합니다. 괜히 기분이 상해서 조금 피곤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항상 메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사이 아루코를 응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메이의 열정은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작업 속도도 약간 느려집니다. 확장됩니다. 그러나 야생의 세계는 여전히 험난한 세상이다. 수업과 훈련으로 인해 지각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는 균열이 계속됩니다. 괜찮은 걸까? 어쩌면 내가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키히코가 그런 솜털을 입에 넣을 때마다 메이짱은 자신이 착한 아이라고 말하며 나에게 격려의 말을 건넨다. 거기에는 실제로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 말에 힘입어 나도 메이의 꿈을 열심히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메이의 드라마는 소조보다 더 멋지고 소초에서 신야까지 이어지는 사스의 스케줄이니 학교와 잘 지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래상자 속에 한 남자가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괜찮으세요? 너무 많았어요. 메이는 그 사건에 속상해하지만 점차 타나루 히로에게 비난을 돌리게 된다. 노노. 이시케러는 자신을 돌볼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는 사치에의 코끼리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돌을 조카에게 전달하세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흉내내려고 해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 강력함,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메이는 다시 쓰러질 때까지 억눌려 있지만 버티고 이겨내겠습니다. 메이는 드라마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당신이 속으면 에너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도 의인이요. 매니저 아키히코는 사치의 겐바에서 메이의 케아에 특히 민감했다. 피곤하지 않은가? 수위가 제거되었나요? 정강이에 바르세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좋은 마음이 듭니다.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히아키히코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집에서 모이는 시간이 많이 힘들었지만 사실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삶의 힘을 기꺼이 가져다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다. 당신은 항상 메이찬에 대해 생각하느라 바쁘군요. 잠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저분한 히토에노코는 내가 아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질투했지요. 그렇죠. 온몸에 산호빛 고통이 가득한 아름다운 딸입니다. 그 작은 것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기쁨에 가득 찬 야사키의 이야기입니다. 오토는 아기를 보자마자 카오를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두모. 당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걷지도 못하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랬다. 그는 딸에게서 등을 돌리고 원하는 만큼 세게 내 팔을 잡았습니다. 보세요. 이쪽은 히토에입니다. 나도 후타야. 이 집에서는 이게 어떤가요? 그것은 라인에 없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축소된 듯한 느낌이다. 메이의 물이 바빠질수록 아키히코는 사다리 서포터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 서포터이기도 하다. 부담스러운 요리가 되어버렸네요. 바다거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바다의 둥지와 바다의 솜털에 대해서도요. 그들은 주에 깊게 듣습니다. 메이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다카하시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메이찬이기 때문인가요?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몇 번이나 충격을 받았나요? 아키히코의 손자이는 내 거야 신성한 꽃이 되었습니다. 메이가 세 번째 생일을 맞을 무렵 닌키코야쿠부터 와카테조유까지 흥이 나기 시작하는데 긁히는 소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도시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덜 이상해지고 조금씩 쉬워집니다. 마치 조카가 된 듯한 느낌을 주는 크랙입니다. 엄마, 제가 TV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당신의 음료나는 버텼다. 한편으로는 어둡고 높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헤이와 기보가 메이의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메이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뒤돌아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 없이는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강한 느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러 메이는 100세를 맞이했고 지금은 혼카쿠테키에서 TV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크고 빠른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힘과 힘으로 성장합니다. 많은 정보를 모아 지금은 닌키 도라마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할 예정이다. 그럼 오늘은 내 드라마니까 같이 보자. 딸의 세이초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균열은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어느 날 메이와 나는 뭔가를 사러 쇼핑몰에 갑니다. 카노조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모습이 이상해 보이지만 그녀의 미모는 나는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백화점에 들렀다가 갑자기 당신이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어옵니다. 미도리, 뒤를 돌아보니 나는 나무 상자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메이를 발견하자마자 그는 멈춰섰다. 아마 그게 다야. 메이는 선글라스를 벗자 눈이 둥그렇게 올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둡습니다. TV에서 자주 보던 그런 닌자라는 걸 인식한 것 같아요. 메이, 당신이 메이인가요? 메이는 TV 속 드라마에 익숙한 것 같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이후로는 치치오야에 대해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설마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기보의 카오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예전에는 부수, 교수와 윤담하고 얀더모고 라고 불렸던 것이 지금은 니키조이유, 너키조이요 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미도리야, 이야기가 있어. 사실 우리는 코헤이는 마음을 바꾸고 웃는 얼굴로 규에게 다가간다. 그는 나와 메이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고 메이에게 그녀의 정체를 알려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이가 들면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은 끝까지 나와 섹스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내일이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에게 감사하게 된다. 사실 코헤이는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진 뒤에 태어났고 우리 아이도 태어났다.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흥분해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거짓말이 밝혀졌을 때 나는 강제로 떠나야 했고 내 비밀도 빼앗겼습니다. 케인을 걱정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제 그 남자가 메이를 대신하게 된다. 그는 케인의 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덤마, 이 사람들은 메이가 장난스럽게 물었기 때문에 나는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서로를 모욕하지만 메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강자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팔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억지로 그녀를 데려가려고 노력한다. 다른 카페들도 둘러보면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나는 불편함을 느낀다. 말하다. 소리치자 고독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일이야? 문제가 있나요? 메이를 모방하는 아키히코는 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러 온 것 같아서 우리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순간의 열기 속에서 납땜되어 울타리 사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둘 다 서로 말 좀 그만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내 딸과 쓰나미여서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키히코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병을 요구한다. 공격하다 기토기보는 첫눈에 마지못해 그를 만나러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코헤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다. 젠장. 말해주세요. 그의 눈에는 어두운 느낌이 있었고 그는 분명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용 가능합니다. 괜찮으세요? 아키히코의 친절한 말에 나는 안도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카도 몸이 좋지 않았지만 조금은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나요? 조카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을 때 나는 조금 당황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나쁜 설명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되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예요. 부풀어 오른 조롱박을 보고 나는 움켜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계시고 이제 아키히코도 계십니다. 난 외롭지 않아. 그렇죠. 나는 행복하다. 그냥 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진짜 아이를 향한 조카의 마음에는 풍부한 감정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녀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평소처럼 밝은 빛이 돌아오더니 전면 조명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아키히코가 우리를 더욱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귀하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이노스케주우로 모초세이를 비롯한 다양한 면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큰 장점을 느끼며 우리는 매일 계속합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가져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조카의 머리카락이 점점 눈에 띄게 되었고 나도 이를 닦기 시작했다. 영화와 드라마 현장을 잇는 인기 드라마다. 그림자 속에서 딸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메이. 에너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내년 신나도 내 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덤불 속의 벌레인 나오코는 조카를 칭찬한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샤초는 평소에는 엄격하지만 조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한 편인 것 같다. 오고 싶게 만드네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곤경에 처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내 인생은 살아있다. 내 조카는 예라고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진지함 다양한 편곡 작품에서도 표현됩니다. 아키히코는 조카의 일을 돕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까이 있어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카의 일이었지만 점점 일상처럼 되어갔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카하시 씨, 항상 메이짱을 응원해주세요. 매우 감사합니다. 그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다. 아키히코도 나와 같은 가수이고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일을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아마도 나의 흑인 과부도 나를 돌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로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조카는 아주 좋은 곳에서 자랐어요. 타카하시의 친구 선물이에요. 가끔 그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내 조카가 정말 나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긴장돼요. 그것은 많은 것입니다. 괜찮아요. 계속해서 메이짱을 응원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계는 점차 약화되고 새로운 유대가 형성됩니다. 내가 양육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조카의 미소는 하루 종일 쌓여가고 옆집은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루 보테케. 슈힌기샤, 너텍 셔힌지셔의 광고에도 등장했고 시내 곳곳의 매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조카가 보이네에리의 차 안에서 조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묻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해결하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와 나는 쇼핑몰을 헤매고 있는데 메이는 가끔 생각에 잠긴다. 사물에 탐닉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치오야와의 첫 만남은 그녀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음에 틀림없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는 원래 어떤 분이셨어요? 더욱 궁금하네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 가끔 그의 흉내를 낸다. 그 사람이 너무 귀여워서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딸의 큐게키나제 가끔 가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조카는 여전히 진지하며 자신의 일에 대해 매우 진지합니다. 피곤해 보여도 여전히 밝고 착한 소녀의 모습을 갖고 있다. 토카와시 씨와 그의 조카는 집 주변에 꿩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나요? 기자의 말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카 이름이 유출된 것 같네요. 게다가 실제로는 거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딸 치치오야는 강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녀의 딸도 강제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 1위가 되어보세요.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런 꿩을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조카랑은 많이 놀는데 기자님은 우라도리는 단단하다.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가득 채우면 꿩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고 있다. 당장 꿩 한 마리를 주지 마세요. 돈을 가득 채우면 꿩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고 있다. 나는 그것을 유출한 사람이 코헤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쇼핑몰에서 그 만남 이후로 내 생각엔 그는 조카를 대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왕국은 그야말로 꽃받침이고 그렇게 하면 첫 번째 부분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나는 화가 난다. 하지만 이제는 조카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 긴장하면서도 아키히코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맙서사 전화로 상황을 물어본 아키히코는 걱정스러운 듯 곧바로 출근했다. 나는 그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샤초도 절을 열고 의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주간지 꿩과 싸우기 위해 지무쇼는 본격적인 전투팀을 꾸렸다. 나는 그것을 걷어차 버릴 것이다. 벤고시, 코우탄토우, 지혜 맛있는 요리가 한자리에 모여 최고의 요리를 선사합니다. 사쿠라 반죽을 시작하십시오. 정말 이대로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저와 조카가 다 쓰러졌습니다. 으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폭신폭신하게 한 입 빼어 물었을 때 조카는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가 나를 어둠 속에서 키워주셨지만 나는 거짓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돈 좀 주면 또 찾아올게. 그 말에 배가 아프네요. 내 딸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하면서 돌이 남긴 균열은 마치 편백나무로 만든 것처럼 기억된다. 내 조카는 너무 우울하지만 정말 엉망이에요. 줄을 쭉 뻗고 거북이를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플래시는 폭풍 우 속에서도 메이는 조용히 입을 연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른 명각에 적혀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듣는 사람의 영혼에 노래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스스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쿠이유키즈는 실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아이의 삶은 점차 변화된다.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캐릭터들은 점점 더 밝아진다. 결국 학교에서는 꿩을 내놓았고 정원은 꿩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누군가를 강탈하고 포기하지 않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SNS에는 희난의 댓글이 늘어나고 이치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미안해. 메이. 내 잘못이야. 딸아이의 떡을 한꺼번에 씻어서 물에 거품이 난 듯한 느낌이 들게 하고 가슴을 씻었습니다. 나는 선택을 받는다. 그러나 메이는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신 격효를 이용하려 한다.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의 적절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시뮬레이터로 시작되었습니다. 메이 옆에 서 있었는데 엄마인 척했지만 메이 포함된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가라앉지도 않고 사태는 멈췄다. 지츠무콘의 계율은 말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이야기는 계속된다. 메이는 이것을 보고 마침내 자신의 말로 진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녹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메이 자신의 전투가 성사되었고 사무국에서 즙을 빼내고 동석을 다시 데워주었습니다. 오로드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나를 혼자서 키웠다. 하하하. 가끔은 야칭을 없애기 위해 식장을 꺼내기도 했어요.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우마스. 그런 실수를 하는 꿩은 사실 전혀 다르다. 메이는 나에 대한 마음을 조용히 표현하며 치치오야에게 물었다. 건강에 대해서도 슈지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료신이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꿩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실수였다. 거기에 있기 위해 저를 혼자 키워주신 하하오야에게 마음이 갑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바위 속에서 꿩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달까지 솟아올랐다. 빠르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 소녀의 명반은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메이, 너 정말 착해졌구나. 나는 곤경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카이켄고. SNS에는 메이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메이짱. 스나오짱 모치니칸도시 행운을 빌어요. 하하. 내 생각은 좋다 등의 메시지가 가득하다. 카이켄의 책이 뉴스에 소개되었고 메이의 책이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메이에 관한 해시태그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고 시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아키히코는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말했다. 새를 검색하여 꿩 둥지에 어떤 새가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 나타난다. 아키히코는 코헤이에 대해 초사를 추천하고 한낮에 슈칸시샤와의 모임에 갔는데 홍평의 은행나무와 코자의 움직임 등 다양한 작품을 모아왔습니다.
9. 이것은 돈을 절약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룻 아버지에게서 돈을 빼앗아 꿩놀이를 시켰다고도 한다. 진실은 분명해지고 코헤이는 메이를 돌보려고 노력하고 너무 신나서 결국 돈을 벌려고 했죠. 쇼코가 준비되었습니다. 메이의 노래를 듣고 노래해보자. 아키히코 선생님과 나와 메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마지막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코헤이는 다시 화를 낸다. 그만둬요. 그런 꿩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상해요. 코헤이는 당황하지만 아키히코가 모은 쇼코는 움직이기 힘들다. 그의 거짓말은 곧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자 코헤이는 처음에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쇼코가 잇따라 놀림을 받자 점차 사람들이 많아지고 코테이에서는 코헤이의 비밀이 밝혀진다. 카네가는 히치오였습니다. 메이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니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연민의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깊은 어둠 속에서 목소리는 조용해졌고 한캐치는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코헤이는 메이의 정신적 고통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학교를 돌봐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보도 참석했고 한캐치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녀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쩌면 내가 그때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거의 부끄러울 정도인데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코테이를 떠난다. 마지막 시즌이 끝나면 아키히코가 우리를 쉽게 안내해줍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햇살 아래 평화로운 물을 즐기고 있던 중 아키히코는 메이에게로 향한다. 메이짱, 기침 좀 풀어줄래? 엄마,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메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기침을 하며 음식을 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다카하시 씨와 미도리 씨는 오랫동안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고로 인해 내 건강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루. 너와 함께라면 난 여기에 있어. 아키히코는 내 보풀도 돌봐주지만 조카의 엉덩이도 돌봐준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그림자는 사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카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샤초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의 태민구 스캔들 사실이군요. 만약 나오면 조카의 드라마나 광고에도 나올 것 같아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 딸은 며느리의 조언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해지고 돌아섰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뽀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잠시 쉬어갈게요. 내가 너에게 줄게. 게다가 일단 돈이 생기면 같은 일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물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기분은 이해하지만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너의 미소야. 리치쇼시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아키히코도 피곤한 것 같지만 조카의 강한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샤처, 메이짱의 마음을 들어볼 수 있겠네요. 카노조 지신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키히코는 조카를 흔들듯이 고개를 숙이고 침을 삼켰다. 샤초는 마지못해 묻는다. 제대로 된 레슨을 시작점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보세요. 넘칠 것입니다. 메이, 확실해요. 그것은 나를 진정시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일 이상의 일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다시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그 사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갖고 있어요. 작품 자체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나는 그 감정이 빠르게 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재미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흐려져 갔고 탑에서 조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인다. 카노조는 만맨의 에미에게 몰래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 성. 조카의 박이 더욱 올랐고 진리를 전하려는 정신은 많은 사람의 메시지를 불러냅니다. 드라마 공연, 영화는 빛으로 가득 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건 쇼지키 앞에 서는 거였으니까. 이메이,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샤초도 조카를 위해 큰돈을 벌고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애초에 조카의 납땜이 정말 형편없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고마워요. 샤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카는 유쾌하게 반응하며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슈엔 드라마도 코시초리츠를 만들었고 그는 일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을 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조카의 삶을 지켜보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아키히코와 놀라운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단지 짜증을 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일일선물 및 업무 내역 등과의 관계가 기대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카하시 씨, 메이짱. 오늘 정말 대단했어. 결혼식을 마치고 조카를 만나러 갔을 때 아키히코는 항상 나에게 다정하게 외치고 있고 나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때로는 에린이 산린 도쿠지에게 작품이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메이는 나와 아키히코를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학교 수업 시간에 조카가 나에게 다가왔다. 엄마, 아키히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할 말을 잃었다. 메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아키히코를 좋아해요. 엄마 옆에 있을게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 옆에 있어주는 사람으로서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 조카의 훈련은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조카, 아키히코도 엄마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메이는 그렇게 말하고 쿠로무에게 돌아갔다. 아기가 부드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내 딸의 삶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카게츠는 사자였고 조카의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어요. 가스야쿠는 점점 퍼져 마침내 에이가노와에 이르렀고 신진쇼노저쇼의 여파로 현재 상황은 현재의 관점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조카의 작품을 통해 나와 아키히코는 나는 천천히 피곤해지고 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특별한 인연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메이노메에게는 그것이 당연해 보였다. 안녕, 아키히코, 내 생일 파티를 도와줄 수 있나요? 어느 날 생일을 지키려고 하던 중 메이가 소리쳤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함께 진행하게 된다. 결국 아키히코는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다카하시 씨, 아니, 미도리 씨, 저는 항상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좋아해요. 갑자기 몸이 강해집니다. 힘들었지만 나 역시 같은 마음이다. 미혼모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속으로 인연은 없다고 믿고 있지만 그는 부드럽게 불을 밝힌다.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 후후후가 됩니다. 조카는 드디어 가족이 되어서 너무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요즘 그녀는 차분하고 행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조카는 계속해서 조용히 글을 썼고 아키히코와 나는 아기를 돌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조카는 지금처럼 총명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조카는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과거의 어두운 면이 벗겨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편 이토기보코 회의는 바이쇼킨의 보호로 인해 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겐자이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한다. 샤자이의 갈기는 딱 한 번 도착했지만 우리는 감히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카코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전혀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느낄 수 있는 균열이 있습니다. 메이와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주었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인 메이가 선생님을 맡고 있고 스토리가 풍부한 드라마 도도넨과 잘 어울리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10대인 노조의 직설적인 눈빛에 놀랐다. 내 가슴이 노래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키히토와 함께 직장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물속에 잠겨있지만 따뜻한 곳이에요. 새해 첫날에는 긴조 정원을 산책하고 가끔 먹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입니다. 메이는 해가 오되 사츠겐바를 향해 걸을 때마다